대규모 환경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름 유출 사고 상황에서 해양 오염 사고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료 수급 중 기름 유출, 해양 사고로 인한 연료 탱크 파손 시의 기름 유출, 침몰로 인한 기름 유출 상황에서의 해양 오염 사고 방지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상황, 해양 오염 사고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텝 1. 연료 수급 중 에어벤트에서 연료가 유출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제일 먼저 벙커 스테이션에 연료 수급 중지를 지시하고 선장 또는 기관장에게 사고 현황을 보고합니다. 스텝 2. 지시를 받은 벙커 스테이션에서는 터미널이나 연료 공급선에 연료 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압력 게이지 등을 통해 공급 작업이 중단된 것을 확인한 후 연료유 수급 라인의 매니폴드 밸브를 잠급니다. 비상정지 스위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스위치를 작동시킵니다. 스텝 3. 브릿지의 선장은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스텝 4. 이어서 응급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주요 비상 응급 절차는 다음의 6가지 조치입니다. 첫째, 선장은 해양오염 발생 사실을 해양경찰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통합신고 번호인 119에 신고하거나 VHF를 통해 VTS에 통보하여 신고합니다. 해당 지역의 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신고를 마치면 선사, 선주, 보험사에도 연락합니다. 사고 처리를 위한 필요사항을 신고처에 보고하는데 선박 정보, 사고 개요, 날씨 및 해상 상태, 선박의 현재 위치, 적재유 현황, 선체 손상 상태 및 기름 유출 상황, 선박의 자체 조치사항 등을 신고합니다. 동시에 선내 모든 인원에게 오염 발생 시 위치해야 하는 비상 소집 장소로의 소집을 명령합니다. 둘째, 갑판 또는 벙커 스테이션에서는 연료의 지속 유출 여부 등 현재 상태를 계속해서 보고하고 셋째, 기관장은 선원들에게 유출 현장에서 사고 상황을 설명하며 방제 작업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방제 조치를 지시합니다. 넷째, 스커퍼가 봉쇄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유출된 연료가 해상으로까지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갑판상에 연료가 유출된 경우에는 호법이나 흡착제 등의 방제 자재를 활용해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다섯째, 선 외로 기름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유흡착제 등의 방제 자재를 활용해 제거합니다. 이때 선내에 오일 펜스를 보관하고 있다면 선상 레스큐 보트 등을 이용해 유출 장소 주변에 오일 펜스를 설치합니다. 여섯째, 이 밖에 선장의 판단에 따라 선사를 통하여 방제업체를 추가로 동원합니다. 외부 방제업체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방제선을 위탁 배치한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에 방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동원된 업체를 통해 유출된 기름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일 펜스 설치 등의 방제 작업을 수행합니다. 민간 자원 동원 시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 행위자가 부담합니다. 기름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선박은 방제 의무가 발생하여 응급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해양경찰에서 방제 명령을 지시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위해 기름 이송 중 기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중 관심과 주의는 필수입니다. 좌초나 충돌 등의 해양 사고로 인해 연료 탱크가 파손되어 기름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 해양 오염 사고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텝 1. 충돌 또는 좌초 등의 사고가 발생한 직후 주기적인 사운딩 또는 CCTV 확인을 통해 연료 탱크가 손상된 위치와 연료 등의 오염물질이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합니다. 스텝 2. 이어서 응급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주요 비상 응급 절차는 다음의 6가지 조치입니다. 첫째, 선장은 해양오염 발생 사실을 해양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합신고 번호인 119에 신고하거나 VHF를 통해 VTS에 통보하여 해당 지역의 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신고를 마치면 선사, 선주, 보험사에도 연락합니다. 둘째, 선장은 선내 모든 인원에게 비상배치표 임무에 따라 임무별 위치로의 배치를 지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 후 임무에 따른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관장은 선원들에게 충돌에 따른 기름 유출 상황을 설명하고 방제 작업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응급조치를 지시합니다. 셋째, 선장이 일 기사에게 선박의 손상구역과 침수, 기름 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넷째, 선체 파공으로 연료 탱크에서 기름 유출이 발생했다면 파공이 생긴 부분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갑판상에서 사다리를 내리거나 선상 레스큐 보트를 이용해 파공부에 접근한 후 나무쐐기 끼움, 방수용 매트 등을 사용해 파공부를 봉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관실에서는 엔진 컨트롤룸의 원격 조절 장치가 갖추어진 경우 버튼을 조작하여 파손된 탱크의 연료를 다른 탱크로 옮기거나 엔진 컨트롤룸에 원격 조절 장치가 없거나 장비 작동이 불가한 경우 현장에서 밸브와 펌프를 직접 작동하여 기름을 이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 카고 컨트롤룸의 일 항사는 파공 위치 등을 고려해 선박의 기울기 또는 흘수 높이를 조정하며 기름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사운딩을 통해 탱크 내 기름의 높이 확인으로 파공이 발생된 위치와 손상 범위를 고려하여 탱크 내 기름을 손상되지 않은 다른 탱크로 이송하거나 선체 기울기 조절 및 선체를 부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름의 유출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이 밖에 선장의 판단에 따라 선사를 통하여 방제업체 및 분할업체를 추가로 동원합니다. 외부 업체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방제선을 위탁 배치한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에 방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해양경찰의 현장 지휘에 협조하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초나 충돌 등의 해양사고로 인해 기관실이 침수되어 침몰, 그리고 이로 인한 기름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 해양 오염 사고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텝 1. 충돌 또는 좌초 등의 사고가 발생한 직후 주기적인 사운딩 또는 CCTV 확인을 통해 선체 좌초 상태와 선저 파공 위치, 침수 여부를 파악합니다. 스텝 2. 이어서 응급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주요 비상 응급 절차는 다음의 4가지 조치입니다. 첫째, 선장은 해양오염 발생 사실을 해양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합신고 번호인 119에 신고하거나 VHF를 통해 VTS에 통보하여 해당 지역의 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신고를 마치면 선사, 선주, 보험사에도 연락합니다. 둘째, 동시에 선내 모든 인원에게 비상배치표 임무에 따라 임무별 위치로의 배치를 지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 후 임무에 따른 작업을 지시합니다. 기관장은 선원들에게 충돌에 따른 기름 유출 상황을 설명하고 방제 작업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응급조치를 지시합니다. 셋째, 기관실 파공으로 침수가 발생했을 경우 나무쐐기 끼움, 방수용 매트를 활용해 선내로 해수 유입을 차단하도록 합니다. 브릿지나 발라스트 컨트롤룸에서는 필요시 밸러스트 펌프 또는 GS 펌프로 선내에 유입된 해수를 외부로 배출합니다. 기관실의 기관장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기관 작동을 위한 연료 밸브를 제외하고 기름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밸브와 배관을 차단합니다. 넷째, 지속된 침수로 인해 침몰될 우려가 발생하여 퇴선하기 전에 해야 하는 조치사항입니다. 갑판에서는 퇴선까지 어느 정도 시간 확보가 된다면 연료유나 화물유 탱크의 에어벤트를 봉쇄하고 연료유 수급관 등 유류 유출 가능 개소를 차단합니다. 침몰로 인한 퇴선 시 마지막으로 남은 선원은 모든 선원이 퇴선한 후 기관실 또는 파이어 컨트롤룸에서 퀵 클로징 밸브를 작동시키고 수밀문을 폐쇄한 후 퇴선하도록 합니다. 스텝 3. 퇴선 후 구조가 완료된 경우 해양경찰은
침몰선에서의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중에서 유류 이적, 하공부 및 에어벤트 봉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체 상태, 유류 잔량 및 퇴선 전 조치 사항 등에 대해 해양경찰에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 순간의 선택과 실천이 깨끗한 해양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